네, 안녕하세요. 예. 옷이 다 이렇게 화사하게 바뀌었네요. 예. 지난주에 비해서. 예. 지난주는 저쪽에 앉으셨잖아요. 잘 옮기셨고.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네요. 예. 예. 오늘 여기다 뭐 하나 달고 오셨네요. 그래서 옷도 바뀌셨고. 예. 교복처럼, 처음으로 옷 바꿨다. 그렇죠? 예. 교복처럼 입던 옷을 처음 바꾸셨네요. 예. 맞죠? 예. 지난주 바뀌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그게 아니었어요. 예. 예, 3주 연속 입던 옷을 바꿨어요. 예. 야, 이게 다 이제 봄이 되니까 이게 다 화사해지시네요. 예. 이 옷만 화사해지면 안 되고 이 머릿속이 화사해져야 됩니다. 머릿속이 이제 공법에 대한 머리가 아파요. 예. 괜찮습니다. 이 공법이 건강에 좋은 법이에요. 공법 공부하면 치매도 안 걸리고 기억력도 다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 공법이 부동산 이 공법이 행정법이에요. 그 행정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은요, 90이 돼도 치매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제 은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90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법대. 저한테 이제 석사학위 주셨던 그 은사님이 돌아가기 전까지 건강하셨어요. 90대. 그래서 87세 때까지인가 강의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법대 교수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예, 법학 한번 해보세요. 치매 걸리겠나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사시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 특히 중개사 공부하신 것들은요. 그리고 중개사 공부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하다가 뭐 시험 안 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 카페 회원들 중에 절반은 자격증이 없어요. 예. 근데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논문 자격증 많거든요. 예. 그 자격증이 있으면은 좀 이제 좋은 게 1년에 한 이틀 정도 잠적 안 해도 된다는 거 좋아요. 예. 1년에 한 이틀 정도는 버스 타고 좀 딴 데 갔다 와야 돼. 왜냐 그러면 이제 관광 갔다 와야 돼요. 단속 나올 때가 있거든. 예. 단속 나올 때 1년에 한 이틀 정도. 그것도 전국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용산이라든가 뭐 용인이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 막 오르고 그럴 때 있죠. 가끔 단속이 나와요. 그때는 전날 전화가 와요. 모처에서 전화가 와. 내일은 사무실 문 열지 말고 어디 무슨 역에다가 관광버스 2대 대절해 놨으니까 그 타고 이제 설악산 갔다 오자. 갔다 오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좀 불편하고 남은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은 자격증 따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은 또 할 방법이 많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그만이지 뭐 그렇죠? 예. 하여튼 최소한 다 하다 보면은 돼요. 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 58.9점이 안타까운 거야. 평생 한이 맺혀. 예? 야, 그때 그걸 갖다 고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또 답안지 바꿔서 고쳤는데 틀려 떨어져. 예? 이런 분 많거든요. 어떤 분은 답안지를 바꾸려고 했는데 감독관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시간 얼마 없다고. 그게 붙었어. 그 감독관 덕분에. 예. 제가 욕하고 난리 쳤는데도 붙었어요. 예. 그게 이제 인생의 어떤 그거지. 인생이라는 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우리 어른들 앞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그래요. 음지인 줄 알았는데 양지가 되고 양지가 또 음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저희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시면은요 좋은 결과 있으니까 좀 편하게 공부하시고 이 이제 3월 달 되면 많은 분들이요 이제 고민스러웁니다. 한 몇 달 공부했는데 몇 달 전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예,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본인이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본인요. 예.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이제 공부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92페이지죠.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들은 우리 부동산 공법의 개념은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 이렇게 통칭해서 말하고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법률의 가지수가 118개 법률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6개 법률을 부동산 공법 시험법으로 해놨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118개 법률의 기본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어로 국토계획법이라 그러죠.
우리 국토계획법은요,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의의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해야 될 일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광역계획권 지정이라 그러고요. 광역계획권은 두 사람이 지정할 수 있어요.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 같은 도에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요. 그러면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수립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보다는 하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고요. 재검토 규정이 나오지 않는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설명해 봐라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로 해주시면 돼. 예,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우리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의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랬죠. 6개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역시 법적 성질은 비구속적 행정계획, 행정규칙적 성질, 행정명령적 성질을 가지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있죠. 자, 6명 시장 군수가 수립하되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절대 수립할 수가 없고요.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야. 자,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고요. 이때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협의는 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은 도지사 1명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받지 않고 수립하면 바로 확정이 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그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했죠.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6개의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다 6개를 반드시 외워야죠. 6개 외워야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 용도구역 4개,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4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우리 5번째 보시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6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6개 반드시 암기. 이 6개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우리 이 입안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거쳐서 도시군 관리 계획안을 만들죠. 이것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서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합니다. 원칙적인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단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는 것은 대도시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고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것.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세 번째,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 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네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역시 5년마다 재검토. 효력 발생은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한 5분 정도면 복습이 다 가능해. 말로 하면 돼, 말로. 자, 말로 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공부가 다 된 거예요. 말로 해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이제 92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 요것도 매년 시험 나옵니다. 매년.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입니다. 예. 4월 1일 일요일 날 보강. 예. 4월 1일 날 보강한대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일요일 날. 예. 일요일 날 쉬고 싶지 않습니까? 예. 평생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선생님이 강의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 근데 일요일 날 보강한다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꼭 나오셔서 선생님 사기 진작 시켜주세요. 예. 박수 막 쳐주고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이뻐한다 그러고 하트 날려주고 그러세요. 예.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 요게 법률 조문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우리가 방금 외워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거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부터 출발해서 입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6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데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외는 하나밖에 없어요. 용도 지역밖에 없어요. 같은 말로 용도 지역 결정 절차 상의 특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우리가 지정 변경, 우리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이라 그래요. 지정하고 변경. 요 두 개를 결정, 용도 지역 지정을 결정, 용도 지역 변경을 결정하는데 요거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 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 없이도 용도 지역 지정이 결정되거나 변경이 결정되는 특례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특례가요. 예, 공유 수면입니다. 공유 수면 매립지, 매립지에 대한 특례입니다. 우리 공법에서는요, 공유 수면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바다, 호수, 강. 요 세 가지를 이제 공유 수면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바다만을 얘기합니다. 바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 수면 매립을요, 전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바다 메꾸기라 그래요. 바다 메꾸기. 예. 조금 유식하신 분은 간척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처럼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 공유 수면 매립. 왠지 전문가 냄새 나지 않습니까? 공유 수면 매립 그럽니다. 그럼 이 공유 수면이 매립이 되면은요, 두 가지 법률 문제가 생겨요. 일단 없던 땅이 생겼어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여기 민법상 부동산 물권, 예, 원시 취득이에요. 물권의 원시 취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의 용도 지역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4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지도를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은요, 우리나라 이 지도인데 되게 이제 비난을 많이 감수하면서 그리는 거죠, 이렇게요. 우리나라의 지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도가 있을 때 주로 우리 공유 수면 매립은 서해안에서 합니다. 여기서요. 요거를 확대해 보는 거지. 이렇게 확대하면은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메우는 거예요.
이렇게 메웁니다. 그럼 여기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원시 취득.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의 용도 지역 중에 하나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칙적인 절차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 빠르면 한 2년 아니면 한 3년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환경성 검토하는데 보통 1년 6개월 걸리거든. 그러니까 한 빠르면 2년, 늦으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요.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요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한 그 매립 목적이 예를 들자면은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을 했대요. 농지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매립지 전체를 접하고 있는 요 이웃한 용도 지역이 요 이웃 용도 지역이 우연의 일치로 마침 농림 지역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매립 목적이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했고 매립지 전체를 접하고 있는 이웃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에요. 그럼 이 매립지는 어느 용도 지역이 될 것처럼 보입니까? 농림 지역 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해. 이렇게 결과가 뻔한데 원칙대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한 6개월 3년 걸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봤더니 예상대로 농림지역이야. 쓸데없는 짓 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특례예요. 이 특례는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한 경우는요.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립 공사가 끝난 날이 준공인가일이에요. 공사 끝난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단 고시는 하여야 한다. 고시는 별도로 해야 돼요. 고시는 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2문제가요. 틀린 거 찾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나왔어요. X 지정된 것으로 보고 고시는 지자체장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서 틀리게 냈던 2문제. 이거 수준 높은 문제인가 치사한 문제인가? 수준 높은 문제예요. 고시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는 보지만 효력은 지자체장이 고시했을 때 그 효력을 발생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질문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공유 수면을 매립하면 항상 농림지역 되나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응용력이 부족한 거지. 그러면 매립 목적이 만약에 택지를 조성하는 거였다. 택지 조성을 위해서 공유 수면을 매립했고요. 마침 이웃 용도 지역 전부 다가 도시 지역이었어. 우리 도시 지역에서 택지 조성하거든요. 자, 그러면 매립지는 무슨 지역 되는가?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고시는 하여야 한다가 돼요. 근데 만약에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 지역이 다를 때, 자, 매립 목적은 농지 확보인데 이웃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다. 더 달라요. 또 이웃 용도 지역이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그러면은 매립지가 뭐가 될지 몰라. 이럴 때는 시간이 걸려도 원칙으로 가야 돼. 기초조사 등등을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92페이지에 나오는 거지. 가로 1번, 가로 2번이죠. 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2번째 특례는요. 요거는 무조건 도시지역 되는 특례가 있어요. 2번째, 요거는 무조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 이거는 고시까지가 의제가 돼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까지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5개 법률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촌어항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촌어항법. 그 다음에 항만법이 있고요. 항만법이 있고, 세 번째,
택지 개발 촉진법이 있습니다. 택지 개발 촉진법. 네 번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발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있고요. 다섯 번째, 전원 개발 촉진법이 있어요. 전원 개발 촉진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법률에서 이 특례가 나오는 거예요. 다섯 개 법률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촌어항법. 어항은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항구를 어항이라 그럽니다. 이 어촌어항법에는요, 물고기 잡는 항구 주변 일대를 어항구역으로 지정해놔요. 그래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붙어 있는 걸 연접이라 그래요. 연접한 공유 수면. 자, 공유 수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뭘로 보는가? 도시 지역으로 보겠다는 뜻이야. 바다 위를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그러면 항만법에서는요, 여기에 항만구역이 있어요. 항만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 항만구역, 우리 인천항 일대 있죠. 그 주변이 다 항만구역이에요. 항만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은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거든요. 바다, 공유 수면입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공유 수면에 인접한 지역인데 여기 무슨 뭐 바닷가에 보면 이렇게 선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파라솔 놓고 볼록볼록한 아가씨가 이렇게 선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라는 거지. 자, 이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 이 갈매기 이렇게 나르고 있어요. 이렇게. 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숲이. 보셨죠, 이런 거요? 예, 바닷가 뒤에는 나무 있잖아요. 저걸 우리가 보통 보안림이라 그래요. 보안림은 절대 개발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규제 순위로 10등 안에 드는 게 보안림이야. 그래서 이게 비사 방지 보안림이라 그래요. 바람이 불면은 소금이 묻은 모래가 나르는 모래를 비사라 그래. 예. 근데 이게 날라가지고 옆에 농지에 떨어지면요, 염분 때문에 농사를 다 망쳐요. 그래서 항상 요 뒤에다가 꼭 나무를 심어가지고 요 나무가 모래를 다 막아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몰래 화장실로 쓰던 데가 바로 그 보안님이라니까. 예. 그래서 요 이제 비사 방지 보안님은 절대 나무를 못 베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버섯 채집밖에 못 해요. 예, 버섯 채집밖에. 이거 중개하면 돼요? 안 되지. 하는 사람이 있어. 사고 내는 거야 이거. 예. 절대 이런 것들은 중개하면 안 됩니다. 보안님은. 이 보안님 명칭이 바뀌었어요. 산림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산림보호구역. 절대 중개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딱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일대가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인데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 예? 그 다음에 어항구역의 그 앞바다야. 요 앞바다는 바다 위가 도시 지역이라는 얘기. 바다 위가. 그럼 바다 위를 도시 지역으로 보는 이유는요. 여기는 배가 들어올 때 각종 저반 시설을 많이 설치합니다. 각종 저반 시설 많이 설치해요. 그럼 이 저반 시설은 바다 위에 설치했는데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야. 도시 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땅 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도 적용돼. 공유 수면에도. 그러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맞나 틀리나 맞춰보세요. OX로 대답해서요.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죠.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이 아니죠.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이 도시지역이야. 바다 위가 도시지역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겠죠. 우리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만 하면은 거기는 바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예요.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데 하남 미사지구. 미사지구가 바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예요. 그러면 하남 미사지구의 원래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나 거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는 순간 용도 지역이 뭘로 바뀐 거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도시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다 지은 거죠. 근데 만약에 택지개발 지구 지정했을 때 도시지역이 된다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남 미사지구에서 지을 건물은 다 도시지역이 짓는 건물만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남 미사지구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중심이니까 거기를 용도지역 변경해야 돼. 도시지역으로. 기초조사부터 해야 돼 이제. 해가지고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한 2, 3년 걸려. 언제 아파트 짓겠어. 그렇죠? 그래서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 택지개발지구를 딱 지정하면 지정과 동시에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택지개발촉진법은 우리 중개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내용은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요거 교육하는 데는 LH 공사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서 박모 교수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LH 공사 다니시는 분한테 물어보면은 예전에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16시간을 강의합니다. 택지개발지구. 예.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분당 신도시 만들 때는요. 거기는 이제 도시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요. 똑같아. 그래서 분당 신도시 만들려고 도시계획구역 지정하면 바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분당은 거의 다 농림지역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순식간에 도시지역으로 바뀌고 신도시가 2년 6개월 만에 완공이 됐어요. 예, 엄청나죠? 예. 요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요. 단지가 5개가 있어요. 단지가. 그런데 그중에 3개.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여기는 바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예요. 그런데 이걸 산업단지 중에서 2개는 지정해도 도시지역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농공단지 X. 농공단지라는 게 있거든요. 농공단지로 지정하면 도시지역 안 돼요. 준산업단지로 지정해도 도시지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공단지가 정답으로 3문제나 나왔어요. 기출문제. 다음 중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로 지정한 지역 X. 도시지역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준산업단지는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준산업단지는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아직 미처 시험에 못 낸 거예요. 5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 우리 중개업 하다 보면 여러분들 분양 일 많이 하거든요. 분양할 때 오더가 떨어져 중개사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3차 정도가 될 거야. 통물건을 가져오는 사람, 분양 대행사 1차. 그럼 그 사람이 또 자기 밑에 하다 또 주고 아마 로드 부동산한테는 거의 한 3번째 정도야. 3번째. 그래서 보통 우리 미분양 된 게요. 30% 정도 할인돼서 나와요. 우리 회사 보유분이라는 게 미분양은 다 회사 보유분이야. 그러면 이것은 한 30% 정도 할인이야 분양가에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분양 대행사가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한 10% 남기고 또 20% 마진을 또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5%에서 한 7% 정도 나올 거예요. 5에서 7% 정도. 예. 그러면 5에서 7% 나오면은 자기가 고객한테 한 3, 4% 할인해 주겠다 그러고 본인이 3, 4% 정도 이제 능력급을 받는 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30% 할인 받은 사람도 있고 자기는 3% 할인 받고 막 그래요. 예. 눈이 튀어나와. 예. 더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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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 국가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미분양이 없어요. 이거는 100% 분양. 국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는요. 근데 요 일반 산업단지가 옛날에 지방산업단지였어요. 지방자 붙으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 달라 그랬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앞으로 분양 광고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 산업단지란 뜻이야. 국가나 도시 첨단이 들어서면 반드시 국가산업단지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공장이 없는, 굴뚝이 없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면 반드시 써줘 이름을. 근데 요 일반 산업단지는 일반자 안 쓰거든. 그냥 산업단지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 농공단지는요 상당히 흔합니다. 지방에서는요. 근데 농공단지 정했을 때는 도시적이 안 돼요. 예, 농공단지. 제가 옛날에 이 농공단지 때문에 제가 한 번 죽을 뻔했어요. 제가 예전에 15회 시험을 그때 강의하는데 어릴 때죠. 제가 15회 때 대전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대전에 있는 학원에 인근 시군에서 학생들이 다 차를 몰고 와요. 거기밖에 학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원 앞에 큰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게 다 학생들 차야. 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강의를 쉬는 시간에 저희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너 그 대전 같은 데 간다 그러지 않았냐. 그 옆에 금산이 멀지 않으니까 금산에서 인삼, 수삼을 좀 사오라는 거예요. 인삼주를 담으시겠다고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무심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금산에서 인삼 재배하시는 분 계시냐 그랬더니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물어봤어요. 무심코. 예. 근데 그 한 500명 되는 학생 중에 2명이 금산에서 인삼을 재배하시는 분이에요. 2명이. 너무 제가 궁금하잖아. 아니 인삼 재배하시는 분이 왜 중개서 공부를 할까? 그 쉬는 시간에 제가 불렀어요. 왜 중개서 공부하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삼을 6년간 재배하거든요. 6년 재배해서 파는 수익보다 옆집에 인삼밭을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어. 인삼밭 싸게 사가지고 다시 되팔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동산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이 사람은 순식간에 계약이 한 달 내에 끝나는데 자기는 6년 걸리고요. 그래서 인삼도 물론 중요한데 이거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2분이. 그래서 제가 인삼, 수삼 사러 가야 된다니까 자기가 거기 약재 시장을 소개시켜 주겠대. 예. 그래가지고 그분 차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끝나고 딱 가는데 금산에 거의 다와쯤 됐습니다. 한 1km, 2km 남았을 때 폭우가 내려가지고요. 앞이 한치 앞이 안 보여. 막 장마철인데. 근데 오른쪽에 큰 간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금산 가기 한 1점 몇 킬로 앞에 농공단지라는 큰 간판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 교수님, 저기는 도시적 되는 게 아니겠네요. 사고 날 뻔했어. 그 쳐다보다가 본인이 공부한 게 나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 농공단지 보는 순간 저기는 도시적이 아니다. 이 생각하다 사고 날 뻔했다니까요. 겨우 브레이크 밟아서 살았어요. 예.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농공단지만 보면 함부로 가르칠 게 아니다. 예. 사고 나겠다는 거예요.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여러분 그 파삼이라고 있거든요. 파삼. 모양이 이쁘지 않은 거 있죠. 약효는 똑같아요. 그래서 술 담기 제일 좋은 게 파삼입니다. 그래서 파삼을 갖다가 이만한 마대자루 하나를 샀어요. 거의 원가로 너무 싸게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산타클로스처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바로 서울 와서 바로 아버님한테 갔어요. 아버님 댁 가가지고 아버님 수삼 사왔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아버지 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요만큼 사올 줄 알았는데 평생 쓸 만큼을 다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만한 유리병을 사가지고 한 10개 이상을 담은 거예요. 이렇게요. 10개 담은 큰 유리병에다가. 그런데 그거 2개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2개는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유품 정리하는데 이걸 딱 드니까 이 깨지더라고요. 이 유리도 삭나봐 유리가요. 한 10년 지난, 한 12년 정도 지나니까 삭나봐 이게. 그래서 이걸 옮기려고 딱 드는 순간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요. 사가가지고 못 먹었어.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농공단지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위험하다. 예. 여러분도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곳곳에 있는데요. 농공단지 간판은 굉장히 커. 예. 국가산업단지보다 이게 더 커 간판이. 이거 보고 저기는 도시적 아닌데 사고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지나가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준산업단지는 흔하진 않아요. 이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요 4번에서는 법의 제목을 바꿔서 내버려. 또 틀리게. 이 법을 갖다가 보고 어떤 분들은 제목이 길잖아. 외우기 싫어. 그래서 앞에 산업자로 시작돼서 중간에 밑자 있는 법이라고 기억을 하거든.
근데 산업자로 시작하고 중간에 밑자 있는 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요거 X. 이게 아니야. 자, 산업자로 시작하죠? 밑자 하나 있죠. 이 법은 여러분 중개업 할 때 만나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법으로 만든 게 지식산업센터예요. 아, 하지 말고. 이거 상식이야, 상식.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산업자로 시작한 밑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 시험에 내시는 교수님이 딱 한 분이 계셔요. 이미 한 번 냈어. 기출문제 있어. 예. 그러니까 요 법은 조심하자. 예. 근데 우리 전원개발촉진법인데 우리 전원개발하면은 전원일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원일기가 아니야. 전원개발은 발전소 설치하거나 송전용 철탑, 전기 생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전원개발촉진법에는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여기 지정해서 발전소 설치하거나 송전용 철탑 설치하는 곳인데 또 예정구역도 있어요. 예정구역 있는데 여기로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야. 전기 빨리 만들려고.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단 아무리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을 지정한다 할지라도 도시 지역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전기 만드는 시설이 있어요. 수력발전소. 도시 지역에 못 들어서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력발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수력발전소. 소양강댐. 수력발전소 맞죠? 충주댐도 수력발전소이죠. 예. 이런 수력발전소나 또는 송변전 설비, 철탑 같은 거예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할 목적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적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직 유일하게 안 나온 시험 문제. 수력발전소 설치를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 그것만 마지막 남은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요 5개 외우셔야 되고 앞에 자만 따서 어항, 택, 산, 전 5개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고요. 예. 그다음 우리 세 번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는 전제 조건이 딱 들어가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요. 오로지 관리 지역에서만 적용돼요. 그래서 관리 지역에서라는 말을 반드시 써줘야지만 맞는 문장이 돼. 관리 지역에서. 예. 그럼 우리 관리 지역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관리 지역이에요. 자, 이 관리 지역에 있는 요만큼의 토지를요. 우리 농지법에 나오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어요. 예, 농업진흥지역. 요거 우리 어른들은 절대농지라 그러거든. 근데 절대농지라는 말을 안 쓴 지가 오래됐어요. 1996년 1월 1일부터 절대농지라는 말을 안 쓰고 농업진흥지역이라 그래요. 오로지 농사 열심히 짓는 농업진흥지역이다. 뭐 이렇게 관리지역 안에 요만큼의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저 빗금친 부분은 바로 용도지역이 바뀌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되는 거예요.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관리직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농림적으로 바뀌는 거야. 순식간에. 예.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의 이제 빗금친 땅을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산지관리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개발 용도로 쓰지 않는 산지, 보전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 산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요. 지정할 때 별도의 고시를 해요. 별도의 고시랍니다. 이때 이 고시가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보전산지 지정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농림도 될 수 있고 왜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보전산지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보전산지가요. 요 임업용 산지라는 것도 있고요. 임업용 산지 그리고 공익용 산지가 있어요. 공익용 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가 있는데 저 임업용 산지는요. 딱 가서 이렇게 보면은 농림지역 분위기가 나. 임야인데 공익용 산지는 가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분위기가 나. 이렇게 있고요. 예. 그래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의 자세한 것이 궁금하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제가 기고한 글들이 있을 거예요. 언론사에 찾아보세요. 예, 있을 겁니다. 예. 임업용 산지는 우리 중개업 할 때 여러분 절대 중개하면 안 되는 게 공익용 산지예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예전에 산지관리법이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였다가 18회 시험 때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18회부터 합격하신 분들은 임야 중개를 못해 지금요. 딱 공부하는 사람들은 17회 합격생들은 임야를 중개하는데 18회는 못해. 임야가 돈이 남거든. 임야가. 예. 여러분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요. 아파트? 해봤자 1,000만, 2천만 원이거든요. 임야는 더블로도 조정 가능하고 그래요. 임야 같은 경우는요. 왜? 가격을 정확히 평가를 못하잖아. 임야는요. 그래서 임야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한테. 근데 시험 범위에서 없앴어요. 양이 많다고 줄여달라고 데모를 하는 바람에. 예. 민원 제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18회 때부터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 공익용 산지는 절대 중개하시면 안 돼. 상식 알고 있을 때고 사지도 말아야 돼. 그렇죠? 아마 10년,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하는 친구가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은 임야는 토지용계 확인서 열람하면 공익용산이 써 있을 거예요. 예. 공익용 산지에서요. 참고로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 몇 개 없어요. 공익용 산지에서는 허가 나오는 게 군사시설 설치, 기상관측시설 설치, 지화자원 탐사시설 설치, 그 다음에 6.25 전사자 유해 발굴까지만 할 수 있어. 못해. 예. 그러면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죠? 없다고. 절대 하면 안 돼. 예. 근데 임업용 산지는요. 활용도가 높아요. 여러분 나중에는 본인이 땅 사원일 때 임업용 산지를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임업용 산지는 묘지 관련 시설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시설, 봉안당, 가장 수익 높은 게 봉안당, 낙골당입니다. 예. 우리 부동산 개발에서 최고의 수익률은 낙골당이에요. 근데 허가가 안 나와. 허가만 받으면 최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허가 다 나와요. 요양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그 다음에 직업훈련시설, 뭐 이런 것들, 양어장, 양식장, 작물 재배사, 조류 사육사 다 허가 나옵니다. 이런 게. 그래서 같은 보전 산지, 임업용 산지는 가격이 좀 비싸요. 요거보다는요. 그래서 임업용 산지일 때는 거의 다 고시할 때 뭐가 되겠어? 농림지역 될 거야. 그다음 공익용 산지는 거의 다 고시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책을 보시면 92페이지 도시지역 됐고 오른쪽에 가로 2번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에서나 말을 꼭 써줘야 된다. 가로 4번에 용도지역에 환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데 농업진흥지역에 고속도로가 지나갔어요.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요건이 돼버려요. 그러면 농림지역 됐다가 다시 뭘로 되는 거야?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환원하게 돼요. 이러면 관리가 농림보다 값이 한 2배 정도 비싸니까 그렇죠? 이런 땅들이 가끔 나온다는 거죠.
그 땅을 매입할 때는 여러분들은 토지 소유자한테 이 사실을 설명하고 매입하겠습니까? 그냥 매입하겠습니까? 설명하고 나는 매입할 거예요. 설명하고. 예, 설명하고. 예. 저는 예.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대표 예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틀렸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니까 1번 틀려서 바로 정답. 야, 이렇게 요런 문제가 정답이 1번에만 계속 나오시면은 참 편할 거야. 그렇죠? 예. 2번 용도 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아.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에 있었으니까. 3번 주민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용도 지역부터 보겠습니다.